좋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법원장님. 예, 예,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끼워 맞추기식 졸속 재판하며 대선 개입을 한 정황이 있다. 이거를 위해서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6대 과제를 제시했어요. 여기에 이런 지적에 동의합니까? 뭐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대선에 개입한 겁니까? 거기는 사실 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개입할 수 없죠. 정치적 중립성 의무가 법관도 역시 부담하고 동료 법관들에 대한 신뢰 갖고 있죠. 그분들이 이렇게 정치의 중립성을 어기고 개입할 그런 분들이에요? 아니죠. 이번에 파기환송심 언제 마무리하실 겁니까? 지금 공판기일 추후 지정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다시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죠? 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서민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고 지판 질질 끌고 강자를 위해서 권력 있는 자를 위해서 눈치 보고 재판 미뤄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신껏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제때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6대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대법관 증언을 하겠다. 뭐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다양하겠다. 법관 평가제를 도입하겠다. 하급심 판결을 공개 확대하겠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제 도입하겠다. 법원 소원, 재판 소원을 도입하겠다. 물론 일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빠졌지만 또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겠다 이러잖아요. 3대 특검에 의한 수사 결과는 별도의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를 얻어내겠다. 어쩌면 이번 사법개혁의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핵심은 대법관 증원을 해서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 숫자를 확 늘려서 대법원 구성을 민주당 입맛에 맞는 대법원을 구성하겠다. 그리고 특별 3대 특검을 최대한 활용해서 원하는 모든 것을 내란으로 몰아가면서 결과를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얻어내겠다. 그리고 정 안 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을 해서 헌법소원 대상의 재판을 넣어서 결국은 최종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 취지 판결이 나오면 그걸 갖고 헌법재판 소원을 제기해서 거기서 무력화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러한 사실상 이재명 5개 범죄 12개 혐의의 그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 어쩌면 사법개혁의 핵심이다라는 것이 온 국민들이 알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데 이렇게 이걸 밀어붙인다고 할 때 우리 법원, 사법부에서는 동의할 수 있습니까? 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도 중에 일부는 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법원 외에 선정에 의한 뭐 재판부 구성원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 여부도 있고 찬반 양론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 우리 국정감사에서도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의 재판을 얻는 것을 또 찬성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현행 지금 시스템에서 다시 말해서 현행 헌법체제하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사실상 헌법 개정을 필요로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1, 2심, 사실심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사심제, 사실상 이제 헌법소원 대상으로서 사심제를 한다면 사실심이 강화되고 그 위에서 다시 대법원 그리고 또 사심제에 가까운 헌법소원 재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심 강화도 절실한 사정입니다 지금. 예. 자, 그 위원장님 제가 이게 시간이 다 될까 그러는데 시간 좀 더 주십시오. 예.
자, 그러면은 이번엔 또 제가 일 분 더 드리세요. 소송 구조라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예, 우리 사회에 경제력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소송 비용을 납부 면제 내지 유예해주는 그런 민사소송법 128조에 의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여러분들이 많이 법정에 서 보시면 정말 우리 사회에 억울하고 그렇지만 경제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법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엄두가 나지 않아서 억울하지만 재판을 청구하지도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현행 법에 돼 있는 이런 소송 구조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동부지법을 비롯해서 우리 서울중앙, 서울남부, 수원 이런 데는 전국 평균 55%보다도 낮은 소송 구조 인용률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개선할 여지는 없는지 약자들을 위해서 이런 소송 구조 이제 예, 저희 동부지방법원이 2023년도에 평균에 조금 못 미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 많이 개선을 해서 전국 평균보다 좀 더 높은 어떤 소송 구조를 하고 있고 또 그 직권도 조금 더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재판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약자들을 위해서 소송 구조를 앞으로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자들을 위한 재판이 아니고 없는 자들을 위해서 국가가 해줄 수 있는 또 법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약자들이 이 재판을 받지 못해서 억울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적극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예, 잘 알겠습니다.